다음은 열평형과 연력학체의 영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온도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차고 더운 정도로 나타나는 척도죠. 예, 그리고 이제 열평형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서로 접촉을 시켜 놓으면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점점 이게 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겠죠. 온도가 같아지면 열이 이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를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열이 전혀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확대를 해보면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열로 이동하고 또 반대쪽으로도 열이 이동합니다. 근데 거의 같은 양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멀리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열의 이동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력학체의 영법칙은 굉장히 간단한 법칙입니다. 어떤 두 시스템이 제3의 시스템과 각각 열평형 상태에 있다면 두 시스템은 서로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시스템과 X라고 하는 시스템이 열평형 상태에 있다. 온도가 같다. 그리고 B라는 시스템이 X라고 하는 시스템과 또 열평형 상태에 있다. 즉 온도가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A하고 B는 온도가 같다. 이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고요. 자, 온도 측정의 기준이 된 시스템, 예를 들면 이제 끓는 물 같은 게 있겠죠. 끓는 물 아니면 뭐 얼음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 이거하고 이제 온도계 사이에서 열평형 측정하려는 시스템과 온도계 사이의 열평형을 우리는 연력학 제0법칙에 적용을 해서요, 온도계를 온도 측정의 논리적인 근거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X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도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제0법칙은 굉장히 간단한 법칙이지만 중요한 게 바로 이 온도계가 논리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50도 정도의 이제 모래가 있다라고 한번 할까요? 50도 정도의 모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50도 정도의 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이 두 개는 이제 같은 눈금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시스템의 온도가 서로 같다라고 이제 봐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연력학체의 영법칙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 눈금이 이렇게 올라간 것과 여기에서 이 눈금이 요만큼 올라간 것이 이제 무관하게 되겠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고 이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두 시스템이 서로 온도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